지리암간이 노비에서 정일품 빈으로 과연 가능했을까요? 조선시대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가장 낮은 신분인 노비로 태어난 여인이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정일품빈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엄격한 계급 사회였던 그 시절, 타고난 신분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굴레였으니 이는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일만큼이나 요원한 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 세종대왕의 깊은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인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평생 마음 깊이 아끼고 의지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불가능에 가까웠던 신분 상승의 주인공 신빈 김씨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초라한 노비의 집에서 태어나 궁궐의 최고 품계에까지 오른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을 텐데요. 그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신빈 김씨, 그녀의 본명은 김효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의 최하층 신분인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노비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비참했죠.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효빈은 여느 노비들과는 조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 궁녀가 된 것이죠. 궁궐 문을 들어서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에서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은 노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을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족과 양반 자제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효빈은 작은 궁녀복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죠. 그녀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오가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녀의 조용하고도 강인한 모습이 훗날 왕의 눈에 띄게 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궁녀들 중 한 명에 불과했던 효빈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서재인 집현전에서였습니다. 당시 궁궐의 책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그녀는 세종대왕의 서가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할 기회가 많아 학문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즐겼던 세종대왕은 늘 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는 아마 책을 정리하고 시중을 드는 어린 궁녀의 손길에서 남다른 섬세함과 영특함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 고개를 든 세종대왕의 시선이 효빈에게 닿았을 때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왕의 눈에 든다는 것은 곧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세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서 효빈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시험과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는 궁궐 안팎의 수많은 시선과 질투를 동반하는 법이죠. 특히 엄격한 신분 제도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노비 출신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 내 암투는 더욱 심해졌고 효빈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는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어려움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효빈을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왕의 총애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연모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효빈의 진정한 가치와 내면의 빛을 알아보는 것이었죠.
세종대왕께서는 효빈의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깊이 있는 학문적 소양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현명함에 더욱 매료되셨다고 해요. 두 분은 밤이 깊도록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읊으며 학문을 논했고, 때로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적인 교감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지적인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은 막중한 국정과 연구에 몰두하며 고독한 왕의 삶을 살아가던 세종대왕께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크나큰 위안과 기쁨이었을 겁니다. 특히 병환으로 자주 고통받으셨던 세종대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효빈의 모습은 궁궐 안팎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늘 묵묵히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복잡한 암투 속에서도 두 분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사랑의 결실로 효빈은 세종대왕의 아들과 딸을 연이어 품에 안으며 왕실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두 분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소 속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효빈은 단순한 궁녀의 신분을 넘어 세종대왕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귀한 자녀까지 낳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과 높아진 위상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불러일으켰죠. 바로 정일품빈이라는 내명부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를 받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의 후궁이 정일품빈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노비 출신이 그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엄격하기 그지없는 신분제도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자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요. 조정 대신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에 크게 동요하며 일제히 반대 상소를 올리며 효빈의 빈 책봉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조상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다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랑보다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신분 질서와 왕실의 전통,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대신들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하여 그 누구보다 깊은 고뇌에 빠지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와 자신의 확고한 뜻, 그리고 나라의 기강과 유구한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왕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고 아팠을. 그러나 세종대왕의 효빈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녀의 현명하고 어진 품성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효빈을 정일품빈으로 책봉하겠다는 강력하고도 결연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효빈 역시 왕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격렬한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시종일관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묵묵히 증명해냈으니 그녀가 보여준 인내와 현명함은 세종대왕의 결심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종 23년인 7441년, 조선 왕조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감동적인 교지가 내려집니다. 노비 출신 궁녀였던 효빈 김씨는 마침내 신빈이라는 영예로운 품계를 받고 정의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인의 신분 상승을 넘어
조선 사회의 견고한 신분 질서를 왕의 강력한 의지와 인간적인 사랑으로 깨뜨린 실로 위대한 사건이었죠. 수많은 반대와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깊은 사랑과 신빈 김씨의 현명함, 그리고 그녀의 굳건한 인내가 마침내 이뤄낸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정일품빈으로서 그녀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과연 그 이후 어떻게 이어졌을까? 정일품빈의 자리는 단순히 명예로운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신빈 김씨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품계에 걸맞은 위엄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는 세종대왕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심리적 안정과 지적인 동반자가 되어드렸죠. 그녀는 총명한 세종의 곁에서 학문을 논하고 때로는 지친 왕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며 단순한 후궁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신빈 김씨는 4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그리고 익현군이 바로 그들인데요. 비록 그녀가 낳은 왕자들이 왕위를 잇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왕실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영해군이나 담양군으로도 불렸던 이 왕자들은 어머니의 현명함과 인내심을 물려받아 훌륭한 인품으로 성장하며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실의 위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죠. 신빈 김씨는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왕실 내에서 더욱 확고해졌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고난과 인내의 흔적이자 왕의 깊은 사랑의 결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145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신빈 김씨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녀는 왕의 죽음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과 왕실의 안정에 기여하며 후세에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되죠. 세종대왕이 승하한 후에도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왕실을 지켰고 그녀의 자녀들은 조선의 왕실을 든든히 바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종의 능을 찾아 그를 추모하는 모습은 비록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깊은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신빈 김씨의 일생은 조선 왕조 역사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엄격한 신분 제도가 지배하던 시대에 노비 출신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 정일품빈의 자리에 오르고 왕자를 낳아 왕실의 일원이 된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조선 사회의 견고한 신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인간적인 사랑과 능력의 가치를 증명한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편견을 넘어선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신분과 배경을 넘어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사랑을 지켜낸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현명함과 인내심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편견에 맞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내는 개인의 강인 의지를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 부딪히곤 하죠.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그러한 장벽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사랑, 그리고 자아를 찾아 나서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조선시대라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빛났던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군. 세종대왕께서는 마침내 모든 반대와 거센 역경을 뒤로하고 오직 신빈 김씨의 진정한 가치와 탁월한 현명함을 깊이 헤아려 그녀를 정일품빈의 자리로 책봉하는 실로 역사적인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총애를 넘어선 것이었죠. 견고한 신분 질서가 철옹성처럼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 깊은 균열을 일으킨 혁명적인 순간이었으며 왕의 확고한 의지와 김씨의 흔들림 없는 인내심이 어우러져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이 현실이 되는 말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제 신빈 김씨는 품계에 걸맞은 위엄과 지혜를 갖추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깊은 애정과 신뢰를 나누었고 왕의 병환이 깊어질 때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며 그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진정한 반려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왕의 사랑이 한때의 감정이 아닌 평생을 관통하는 깊고 변함없는 유대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후에도 신빈 김씨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생인 계양군 이징을 비롯한 여러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며 궐 안팎에서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왕실의 어른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계양군은 당대 최고의 명필로 이름을 날리며 문예 방면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다른 자녀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성장하며 신빈 김씨의 탁월한 교육과 현명한 인품을 증명해냈습니다.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엄격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노비의 신분에서 시작하여 왕의 반려자가 되고 정일품빈의 자리에 올라 왕자를 낳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냈으니까요. 왕실의 반대와 조정 대신들의 견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주변의 질투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그녀의 강인함과 현명함은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빛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일깨워줍니다. 세종대왕께서 신빈 김씨를 통해 보여주셨던 편견 없는 리더십과 인간적인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인품을 중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덕목이 아닐까요? 또한 신빈 김씨 스스로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끈기와 지혜는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차별과 장벽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결국 신빈 김씨의 삶은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환상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허황된 환상이 아닌 엄연한 조선시대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깊은 사랑을 쟁취하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용기와 지혜는 물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